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자,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1차 함수라는 거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와 y 절편, 뭐 x절편일 수도 있고 이런 절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띠죠. 자, 여기서 우리가 a라는 값과 즉 1차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b 상수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a는 뭐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 기호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 델타라는 것은 변화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S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이 두 값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B값은 Y절편이라고 하는데,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좌표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기울기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울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요거고요. 자, 두 번째, 이 기울기가 x 변화분의 y의 변화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죠? 네. 요걸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양이 떠올라야 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형태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x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 x축으로 얼만큼 변했냐잖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요 x1이 여기에 좌표가 되죠. 여기가 x1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x2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가 x2일 겁니다. 그러면 x1이라는 값이 x2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변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면 얘는 두 칸 변했죠. 자, 그래서 x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2에서 x1을 빼면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y좌표를 보면 y좌표도 마찬가지죠. 자, 얘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y2 지점,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 여기가 y1 지점이 되는 거지. 그건 이 y좌표를 보면 돼요. 얘가 y2고 여기 y1이니까 이 y1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지금 우리가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점이 이 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x값은 x1에서 x2로 바뀌었고 y값은 y1에서 y2로 바뀐 걸 이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y축 변화량은 y2-y1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울기야. 아, 자, 그래서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y는 x2-x1 분의, 이게 이제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y2-y1, 이게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라 그랬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x 값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건 이해했죠. 그럼 이제 기울기를 찾았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만 채워주면 되냐면 요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x1, y1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y 값이 y2죠. 그러면 y 빼기 y1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x1이면 x가 x 마이너스 x1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외워두셔야 돼. 다시 정리. 자, 앞에는 뭐다? 기울기다. 이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 x좌표에서 x좌표를 빼고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서 구한다. 왜? 그게 기울기의 정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뒤에다가 뭐만 붙여준다? 여기 x1, y1이니까 x 빼기 x1, y1이니까 y 빼기 y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이 점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점을 갖고 하셔도 돼. 그럼 만약에 저걸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y2니까 y-y2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x2-x1 분의 y2-y1은 그대로 기울기는 써주시고 그 다음에 x2니까 x-x2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마다 다른데 이렇게 두 점을 주면 기울기를 따로 구하셔야 되고 가끔 문제를 보다 보면 기울기가 뭐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왜?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똑같이 x1 대신에 x 빼기 x1, y1이니까 y 빼기 y1. 그래서 요 두 줄은 요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만 기울기를 문제에서 줬느냐 아니면 두 점으로 줘서 내가 찾아야 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x1과 x2가 다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x좌표와 이 x좌표가 다를 때를 말하는 거야. 즉 길이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음. 왜냐면 분모가 0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분모가 0일 때 그러면 얘가 같아서 분모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자, 그러면 이 x1과 x2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x좌표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이 x1, 0이라고 해보자. 그럼 또 한 점이 있는데 x2인데 얘가 x2인데 이게 x1과 같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k라고 해보자.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x좌표가 같아 버리면 x좌표가 같은 두 점이 주어지면 자 그건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상태를 이루는 거야. 얘처럼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고 자 그럴 때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없어. 그래서 무한대가 돼. 나중에 이제 0분의 3 뭐 이런 거 배우는데 분모가 0이면 무한대고요. 3분의 0이면 뭐가 된다? 이건 0이야. 하지만 얘는 숫자가 아닌 엄청 큰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추가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x1과 x2, 즉 x좌표가 동일한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돼서 y축에 평행하게 되고 x축에는 수직하게 돼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선들이 특징이 있지. 만약에 여기가 x1, 0이야. 그러면 얘는 x1, 1, 뭐 x1, 2, x1, 3, 즉 x 값은 변하지 않고 y 좌표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x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몇이다? x1이다. 그래서 x는 x1이다.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음. 이거를 막 단어 외우듯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돼. 기울기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y축에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건 왜냐면 우리가 x에서 x를 빼면 0분의가 되고요. y에서 y를 빼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건데 자, 분모가 0이면 얘는 뭐다? 무한대다. 그러니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문제 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그랬어. 자, 앞으로 직선 위의 점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이 두 개를 대입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 두 점을 대입해서 A, B를 찾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X에서 X를 뺄 겁니다. 3에서 마이너스 2 빼고 이쪽 X에서 이쪽 X를 뺐으면 Y를 뺄 때도 순서를 지키셔야 돼.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5분의 빼기 5가 되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x 앞에가 기울기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지나는 점 하나를 잡는 거죠. 얘를 잡아도 되고요. 이 녀석을 잡아도 돼요. 자, 앞에 식을 잡자. x가 마이너스 2죠. 앞에 있는 점을 잡자. 자, x가 마이너스면 어떡하라고? x 플러스 2를 써주고요. y가 3이니까 뭘 쓰라고? y 빼기 3을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요 식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자, 그러면 직선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요 점을 대입해 보면, x에다가 빼기 5를 넣고, y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3은 마이너스 빼기 5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빼기 3, 얘까지 더하기 3이죠. 그럼 빼기 3이 넘어오면 a는 몇이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2를 대입해 봅시다. 자, b,2. b,2 대입하면 y에다가 2 넣어서 2 빼기 3은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기가 1이 되어야 하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a 빼기 b는 뭐다? 6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정답은 7이 된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하는 문제야. 자, 다시 정리합시다. 두 점을 주면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지. 어떻게? x좌표에서 x좌표 빼고 y좌표에서 y좌표 빼서 분수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한 점을 선택하여 얘가 빼기니까 x 플러스 2, 얘가 3이니까 y 빼기 3 이렇게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직선이든 아니든 어떤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지나는 점 이런 얘기 나오면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자. 자, 두 번째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주고요. 지난다라는 말이 나왔어. 자, 지나는 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자, 지나는 점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대입을 할 겁니다. x에다 2, y에다 빼기를 대입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른각이 45도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 각도, 직선의 방정식에서 각도가 나왔다는 것은 기울기를 알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각도를 주면 뭘 알려주는 거다?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다.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 x2에서 x1 뺐죠. 그러면 그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가 되는 요 길이. 빨간 길이. 그 다음에 y의 2에서 y2를 빼면 요 녹색 길이가 되는 겁니다. 연두색 길이. 자, 그러면 빨간 선분의 파란 길이, 빨간 길이분의 녹색 길이. 자, 요 길이분의 요 길이는 우리가 삼각 B에서 뭘 배웠었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 이러한 중요한 삼각 B를 배웠었죠. 그죠? 근데 A분의 B, 빨간 구분의 녹색,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기는 또 추가적으로 하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인데 또 뭐가 있다?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는 사실을 고등 과정에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도가 나왔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라는 부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45도가 줬다는 것은 결국 기울기가 탄젠트 45도고 결국 1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탄젠트 45도 요거는 1이라는 거는 외워두고 있어야 하고 더 자세한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 추후에 삼각 B에서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뭐 추가적으로 그냥 요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탄젠트 30도, 60도, 45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45는 1이고요. 탄젠트 60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0도라고 나왔다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란 얘기고 60도로 나왔으면 기울기는 루트 3이란 얘기야.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이제 분석은 했고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 지금 뭐 어떤 상태냐면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떤 직선이 있대. 네, 어떤 직선. 음. 근데 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이 2,1을 지난데 여기다가 축을 그릴게요. 이게 좀 이해가 빠르겠다. 그런 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 직선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그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래서 뭐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봅시다. 이런 직선.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런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x축과, 쏘리, 이제를 읽어야 되는데, 요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그랬어.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반식의 방향입니다. 수학에서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각도가 45도다 이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45도 기울어졌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자, 기울기는 1이라고 했고 요 점이 뭐였어? 2, 마이너스 1이었죠? 자,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고요. x가 2니까 어떻게 쓴다? x 빼기 2를 써주고 y가 빼기 1이니까 y 플러스 1을 써준다. 요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핑크색의 방정식이야. 자,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래? 요 녀석이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같다란 얘기야. 얘랑 얘랑은 지금 같단 얘기야. 요 두 직선이 같단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요 직선이 뭔진 모르겠어. 근데 걔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과는 45도가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핑크색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y는 x 빼기 3이 되죠. 넘어가니까. 자,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저 위의 식을 보니까 m-2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몇이다? 1이다. 따라서 m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빼기 n 빼기 1은 y 절편이라고 그랬죠? 그 y 절편이 몇이다? 빼기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두 식은 같은 식이니까 따라서 n이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n을 더한 값은 5가 되겠죠. 최종 정답은 5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 각도 나오면 뭐다?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자, 지나는 점 가지고 우리가 직선방정을 세웠어요. 자, 세 번째로 가자.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있고,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워야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저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외워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자, x의 절편이 A라고 그랬잖아. 근데 x절편의 의미는 y가 0일 때의 A라는 거고요. 그래프상으로 얘기하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y절편이 b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야? x가 0일 때의 y절편입니다. 즉, 그래프상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 y절편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요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 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x에서 x 빼고 y에서 y를 뺀댔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뺀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a분의 빼기 b가 나왔어.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니까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빼기 0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빼기 0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앞에다 이렇게 써준다 그랬지. 요게 요걸 이용해서 지금 직선의 방식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빼기 ay 여기다가 빼기 a를 곱했어. 여기도 빼기 a 곱하면 얘가 약분되면서 b만 남았겠죠? 여기다 빼기 a를 곱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쪽도.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됐고 그래서 bx 마이너스 ab 이렇게 남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bx 플러스 ay는 ab가 돼. 얘가 절로 넘어가고 얘가 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ab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ab로 나누고 요거 ab로 나누고 요거 ab로 나누면 얘 약분돼서 1이 되겠죠? 얘 약분되면 a분의 x만 남습니다. 이거 약분하면 b분의 y만 남죠? 그게 요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식을 증명한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이 a가 뭐였는지 절편이었습니다. b는 y절편이었지. 그러니까 절편을 알면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과정을 안 할 거고 그냥 절편 두 개 주면 바로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 자체로 이해를 해보면 자, x에다 0 넣어봐요.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y가 b여야만 1이겠지? 그러니까 y절편이 b인 겁니다. 자, 이번엔 y에다 0 넣어봐. 그럼 0으로 사라지고 이게 1이려면 a가 돼야겠지? 그래서 x절편이 a다. 자, 식을 봐도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금방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로 가보자. 여기 보니까 x절편과 y절편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들은 이런 수들일 거야. 맞죠? 이런 숫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몇인지는 모르니까 문자로 표현을 해야 하고 그러면 x절편을 a라고 하면 y절편은 빼기 a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a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y는 이게 절편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나는 점 이렇게 돼 있죠.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 얘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요. y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다 요 계산을 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죠? 2 빼기가 위로 올라가면 분모는 a로 통분이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요게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뭐였어? x 절편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빼기 6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 번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